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고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인 자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 큰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거나 전화 통화 중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은 몰라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일수록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는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단 한마디로 자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마법의 한마디가 과연 무엇인지 실제 경험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이호혜입니다. 28살 큰아들과 25살 딸을 키웠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 큰아들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독립한다는 핑계로 정말 저를 무시하는 게 심해졌거든요. 전화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 저 이제 성인이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간섭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와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가족끼리 대화하려고 하면 회사 일이 바빠서 쉬어야 해요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는 몇 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부터 저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것 좀 갖다 줘.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식으로요. 마치 제가 하인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애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라라고만 하고 저만 혼자 속상한 것 같았어요. 밤에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명절 큰아들이 집에 와서 또 저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제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회사 생활 안 해봤잖아요. 뭘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업주부로 30년 가까이 가정을 지켜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는 거 다 기억해둬.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내 아들이 똑같이 너한테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들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 엄마한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내 아이도 똑같이 너한테 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내가 지금 엄마 말을 무시하고 뭘 알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한테 똑같이 말할 거야. 내가 지금 엄마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를 귀찮아할 거고.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 아들이 변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가끔 화가 나서 뭔가 말하려다가도 멈추는 걸 보면 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딸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 모든 행동을 내 딸이 똑같이 너한테 할 거야. 그때 가서 우리 딸이 왜 이럴까? 하지 마. 라고요. 딸도 처음에는 에이 설마라고 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말할 때 조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반말하려다가 다시 존댓말로 바꿔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효과가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지. 내 아이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무례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조심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저는 올해 59세이고 성인 자녀가 3명 있어요. 32살 큰딸, 30살 아들, 27살 막내딸이에요. 문제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큰딸은 결혼하고 시댁 눈치 본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안 와요. 와도 하루 있다가 바로 가버리고 저한테는 아빠, 저희 바빠요라는 말만 해요. 손자를 보려고 해도 아이가 낯을 가려서라고 하면서 잘 안 보여줘요. 아들은 더 심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집에 안 와요. 전화해도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하고 제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세상을 몰라요라고 대답해요. 막내딸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안 와요.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아빠,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해요. 가장 기분 나빴던 건 아이들이 서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예요. 아빠는 정말 고집불통이야.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요즘 세상을 전혀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결혼시키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바빠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바쁘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또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요즘 애는 어떻게 크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그냥 할아버지 역할만 하시면 되고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손자를 보고 싶어서 묻는 건데 간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아빠한테 하는 말과 태도 기억해둬.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내 딸이 똑같이 너한테 할 거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지금 아빠를 무시하고 그냥 할아버지 역할만 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내 딸도 너한테 그냥 할머니 역할만 하세요라고 할 거야. 그때 가서 서럽다고 하지 마. 큰딸이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요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확실한 거야. 아이들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모든 걸 보고 배워. 내가 지금 아빠한테 하는 모든 행동이 내 딸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라고 했어요. 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아빠한테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한테 똑같이 말할 거야. 그때 가서 왜 내 아들이 나를 무시하지? 하지 마.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야. 막내딸한테는 내가 지금 돈 필요할 때만 아빠한테 연락하는 것처럼 내 아이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고.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특히 큰딸은 며칠 뒤에 제게 전화해서 아빠, 제가 요즘 너무 무례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조심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전화해서 아빠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안부 인사였어요. 지금도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지? 내 아이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박오영입니다. 저는 올해 67세이고 42살 아들과 39살 딸이 있어요. 정말 서러운 일이 많아요. 특히 아들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건지 저한테 정말 차갑게 대해요. 명절에 와도 하루 있다가 바로 가버리고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엄마, 저희 시간 없어요 라고 해요. 손자들을 보려고 해도 아이들 공부해야 해요 라고 하면서 잘 안 보여줘요. 딸은 더 심해요.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한테는 정말 소홀해요. 엄마는 건강하시니까 괜찮잖아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만 신경 써요.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아들은 하루 와서 잠깐 보고 가버렸고 딸은 시어머니도 아프셔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은 시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 일주일 동안 매일 간병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남의 집 자식은 어떻든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손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간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내 아들이 똑같이 너한테 할 거야. 그때 가서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봐. 아들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정말이야. 아이들은 아빠가 할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 내가 지금 엄마를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만큼 내 아들도 똑같이 너를 무시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줬어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한테 똑같이 말할 거고 내가 지금 엄마를 병원에 혼자 두고 가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를 똑같이 혼자 둘 거야. 딸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만 챙기고 친정엄마는 소홀히 하는 것처럼 내 딸도 시어머니만 챙기고 너는 소홀히 할 거야. 그때 가서 서럽다고 하지 마. 처음에는 아이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이 일주일 뒤에 제게 전화해서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소홀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엄마가 정말 많이 서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미안해요. 앞으로 자주 안부 여쭐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아들한테도 똑같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럼 확실해. 아이들은 아빠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라고 했더니 아들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에 와서 엄마, 제가 요즘 너무 친정을 소홀히 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해줬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고 딸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와요.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해. 내 아이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멈춰요. 안녕하세요. 정호민입니다. 저는 올해 73세이고 성인 자녀가 3명 있어요. 48살 큰아들, 45살 둘째 아들, 42살 딸이에요. 정말 서러운 일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저를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큰아들은 자기 사업한다고 바쁘다면서 연락도 잘 안 해요. 제가 전화하면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더 심해요. 해외 출장이 많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안 와요. 와도 하루 있다가 바로 가버리고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요즘 세상을 몰라요라고 해요. 딸은 정말 차가워요. 시댁 눈치 본다면서 저희한테는 정말 소홀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요.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예요. 아이들한테 연락했는데 큰아들은 출장 중이라서 못 가겠어요. 둘째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바로 못 가요. 딸은 아이들 봐야 해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수술받고 혼자서 회복했어요. 그때 정말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라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는데 또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요즘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냐? 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사업 안 해보셨잖아요. 뭘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4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말 잘 기억해둬.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 아들이 똑같이 너한테 할 테니까.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뭘 알아요? 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를 똑같이 무시할 거고 내가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도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명절에도 안 오고 해외 출장을 핑계로 아버지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를 똑같이 소홀히 할 거야. 딸한테는 내가 지금 시댁 눈치 본다면서 친정아버지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내 딸도 시댁 눈치 본다면서 너를 소홀히 할 거야. 그때 가서 서럽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확실한 거야. 아이들은 부모가 조부모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 너희가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너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 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특히 큰아들은 며칠 뒤에 제게 와서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불효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아버지가 많이 서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앞으로 자주 안부 여쭐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아들한테도 똑같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럼 확실해. 아이들은 아버지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내 아들이 그대로 따라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들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전화해서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소홀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딸도 변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하루 더 있다가 갔고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아요.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해. 내 아이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최호자입니다. 저는 올해 78세이고 성인 자녀가 4명 있어요. 52살 큰아들, 50살 둘째 아들, 47살 셋째 딸, 44살 막내 아들이에요. 정말 서러운 일이 많아요. 남편이 6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명절이면 다 모였는데 이제는 핑계만 대면서 잘 안 와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번거로우시잖아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큰아들은 장남이라면서 가끔 와요. 하지만 와서도 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라고 해요. 제가 아직 건강한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서러워요. 둘째 아들은 더 심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서 모실 수가 없어요.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모셔야죠라고 해요. 막상 큰아들한테 가면 큰아들은 동생들도 있는데 왜 저만? 이라고 하고요. 딸은 정말 차가워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어서 힘들어요. 아들들이 모셔야죠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잘해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다는 핑계로 형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형들이 모셔야죠. 저는 아직 총각이라서 라고 해요.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을 때예요. 아이들한테 연락했는데 아무도 바로 오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있어서 저녁에 갈게요. 둘째 아들은 출장 중이라서 내일 가겠어요. 딸은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못 가겠어요. 막내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혼자서 집에 왔어요. 그때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뭘 위해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라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추석,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짐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 어머니한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잘 기억해둬. 너희가 늙으면 너희 아이들이 똑같이 너희한테 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큰아들아, 내가 지금 요양원 알아볼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한테 똑같이 말할 거야. 둘째야, 내가 지금 집이 좁아서 못 모신다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고. 딸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가 있어서 친정어머니는 못 모신다고 하는 것처럼 내 딸도 똑같이 시어머니만 챙기고 너는 내팽개칠 거야. 막내야, 내가 지금 형들이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형들이 있잖아요 라고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어머니를 서로 떠넘기는 것처럼 너희 아이들도 너희를 서로 떠넘길 거야. 그때 가서 왜 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지 마. 너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야. 아이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확실한 거야. 아이들은 부모가 조부모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 너희가 지금 어머니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너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변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놓고 요양원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떠넘기지는 않게 되었어요. 특히 큰아들은 일주일 뒤에 제게 와서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불효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서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앞으로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 안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며칠 뒤에 와서 어머니, 제가 시댁 핑계만 대고 너무 소홀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해줬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명절에도 다 와요.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해. 너희 아이들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6번째 사연입니다. 장호수님 81세 성인 자녀 2명을 둔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수입니다. 저는 올해 81세이고 55살 아들과 52살 딸이 있어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저를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바쁘다면서 연락도 잘 안 해요. 제가 전화하면 아버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며칠씩 연락이 없어요. 딸은 정말 차가워요. 아버지는 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딸이라서 라고 하면서 책임을 아들한테만 떠넘겨요. 그러면서 시댁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예요.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바로 못 가겠어요. 누나한테 연락해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한테 연락했더니 저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바빠서 못 가겠어요. 오빠가 가야죠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이웃 할아버지가 와서 도와주셔서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병문안을 왔는데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시면 안 되죠.
미리 말씀해 주시지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딸도 와서 아버지, 앞으로는 오빠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저는 시댁일이 바빠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와서 또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은 어떻게 되어가냐? 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회사 일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4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이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말 잘 기억해둬.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 아들이 똑같이 너한테 할 테니까.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를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할 거고 내가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도 출장 중이라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딸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 시댁일이 바빠서라고 하면서 친정아버지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내 딸도 시댁일을 핑계로 너를 소홀히 할 거야. 그때 가서 서럽다고 하지 마. 아이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확실한 거야. 아이들은 부모가 조부모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 너희가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너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 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특히 아들은 며칠 뒤에 제게 와서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불효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아버지가 많이 서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앞으로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리고 출장 중이어도 응급할 때는 바로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제가 시댁 핑계만 대고 너무 소홀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아요.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해. 내 아이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마무리. 오늘 6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부모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내 아이가 똑같이 너한테 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아이들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를 무시해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늙었을 때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바로 그 행동을 콕 집어서 말하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셋째,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늙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바로 이 행동을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적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과 관심이 고스란히 돌아오기도 하지만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해집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6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늙어갈 테니까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